저희는 저희가 다른 공간에 가는 건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마을,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뭐 지금도 가끔 요청이 있어요. 뭐 서대문이나 아니면 뭐 다른 동네 주방 같이 만들어서 뭐 해보자.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마을을 만드는 게 저희한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공간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공유 주방이 우리 사업의 목적이었으면 당연히 막 했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처럼 만들어서 여기도 우리 주방, 여기도 우리 주방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공유 공간이 목적이 아니고 마을과 집이었다 보니까 일단은 후암동을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도시공감이 직접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장하는 거는 없다. 당분간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공유 공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뭐 이게 꼭 공유 공간이나 이런 저희 같은 공간들이 후암동이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처럼 뭐 주방만이 아니라 뭐 그 동네 주방도 있고, 어디는 영화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갤러리도 있고, 이렇게 한 마을에 저는 그건 가능하다라고 보고, 저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저희가 크게 뭐 이렇게 문제 삼을 수도 없고, 사실 그게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문제 삼을 생각도 없고, 오히려 저는 많이들 오시면 그냥 제가 그냥 다 말씀드려요. 운영하는 어떻게 했고 뭐가 힘들고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거창하게 노하우는 아니지만 자기가 공유 공간에 자기 동네 사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그런 분들이 설계도 맡길 겸 오시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일로 연결되는 경우 거의 없는데,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하면 저는 다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했고 예약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그냥 다 말씀드려서 그분이 하실 수 있게 그냥 다 도움을 드리는데, 다만 이게 사업적으로 보면 공유 공간이라는 게 확장을 하려면 이게 공공이 하는 공유 공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간이니까 이게 돈이 돼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이 돼야 사업성이 있어야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가 내 돈 들여서 하는데 월세도 내고 내 인건비도 가지고 이게 돈이 돼야지 이걸 계속 하고 다른 동네도 계속 생기는 거지, 돈이 안 돼 라고 사실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이 굉장히 작은 소규모 공유 공간들은 사업적으로 한계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공간 비즈니스로 보면 대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뭐 받을 수 있는 팀도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출이 딱 정해져 있죠. 내가 한 달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카페나 식당은 조금 다르죠. 이게 회전율에 따라서 많이 오면, 그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고 배달을 많이 하면 일하는 사람은 크게 차이 없는데 매출이 확 올라가죠. 근데 공간은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루의 시간과 공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잘 돼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막 확장할 가능성이 있냐,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러려면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는 한 5개 정도 되니까 이게 각각에서 나는 수익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동네에서 4, 5개가 모여 있고 여기서 나는 수익이 합쳐지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게 뭐 그럭저럭 할 만한 건데, 달랑 하나, 뭐 예를 들어 조그만 주방을 하나 하겠다. 그럼 이게 손 가는 거에 비해서 버는 게 많지 않으니까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돼? 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크진 않을 수 있는데, 이런 후암 프로젝트 같은 사례들이 저는 충분히 서울의 다른 지역 아니면 지방 도시에서도 가능하다면 뭐 할 수 있다고 보고, 뭐 충분히 좋은 모델들을 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 공간들의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지는 않고요. 가장 처음에 만든 공간이 일단 주방이었어요. 근데 주방을 선택할 때는 2가지였는데, 하나는 어쨌든 주방이 있다 보니까 식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장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시장이 크진 않지만, 후암시장이라는 게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네 마트, 정육점, 야채가게,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살 수 있으니 가까우면 뭐 빼놓고 안 사왔거나 아니면은 뭐 장을 안 봐갖고 와서 여기서 사더라도 짐을 무겁지 않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여서 일단은 주방을 선택한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방에 이제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죠. 인면이 이뻐요.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통으로 써요, 한 건물을. 네. 물론 이제 깊이가 얕아서 규모가 크진 않은데, 어쨌든 그 인면, 건축가니까 그 인면의 그 모양하고 시장에 가깝다는 것 때문에 주방을 그 자리에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것들은 선정을 해놓고 저희도 이제 계속 후암동에 지내면서 보니 그 주방이 있는 앞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가로 같은 동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뭐냐면 숲대 입구역에서부터 시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길을 따라서 오래된 세탁소, 뭐 야채가게, 슈퍼, 식당 이런 게 그냥 줄지어서 쭉쭉쭉쭉 있는, 번화가는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이 장 보거나 뭐 필요한 거 있거나 먹으러 하면은 많이 다니는 길. 그러면은 기왕이면 주방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공간들을 이 길을 중심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후암동 안에서도 길 중심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주방 서재가 시작과 끝에 있으면 그 사이의 공간들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모든 공간이 그 딱 면에 있진 않지만 가령 그 길에서 조금만 비껴가면 바로 보이거나 나타나게끔. 그래서 지금도 그 길에 있는 상가들이 나오면, 임대한다고 나오면 늘 이렇게 눈여겨보죠. 저기는 얼마일까? 저기는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길 중심으로 저희는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뭐 벽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허물거나 아니면 구조를 좀 바꾸거나 하는 것까지 포함한 리모델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 공간은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답을 드리자고 하면 간단한 인테리어, 그러니까 상가 인테리어를 할 때 하듯이 인테리어 작업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성수동 뭐 아니면 의치로 이런 데 아주 유명한 그런 카페나 이런 데 인테리어 하는 만큼의 비용을 들일 수가 없어요. 평당 공사비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 그러니까 공사 비용으로 조성을 하려면 그런 철거라든가 변화가 많이 있으면 되지 않죠. 있으면 이제 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창의 크기나 이런 것들도 제가 뚫은 게 아니라 저희는 인면을 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면은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왜냐면은 인면에 뭔가 창을 아예 바꾸거나 뭐 조금 했던 창을 크게 뚫거나 큰 창을 줄이거나 이러려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건드리고 안에 내부 공간만 변화를 주다 보니까, 그러면서 좋은 점은 이제 아쉬운 점도 있죠. 저희도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겉에서도 뭔가 조금 우리가 디자이너니까 그래도 설계를 하니까 뭔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하나 뭐 결정할 때마다. 정말 작은 건데 돈 아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큰 공 사면 이렇게 줄일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작은 거면 돈을 아끼려면 뭔가 하나를 확 빼버리지 않으면 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재료 조금 바꾼다고 단가가 확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를 안 건드리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다행히 이제 좋은 평을 듣는 건 뭐냐면 각 공간들이 너무 튀지 않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너무 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있었던 공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실 때 그때 좀 좋죠. 근데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저희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할 때도 많으니까. 네. 사실 뭐 공간별 컨셉이 뭐 사실 우리가 뭐 설계하듯이 컨셉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일단은 뭔가 일상이 확장된 공간이다 보니 뭔가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좋은 공간 가면 이거 만져도 되나?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공간보다는 조금 더 소박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친숙한 재료인 나무나 또 쉽게 쓸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쓰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톤이 된 것 같아요. 거실에 파란 소파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게 1, 2층을 운영하는 이제 블랭크라고 하는 팀하고 제가 같이 이제 3개층을 같이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1, 2층은 너네 거니까 너네가 설계하고 3층 우리가 각자 설계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한 건물인데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막 3층 올라갔더니 분위기 확 다르고,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자. 그래서 그 팀도 원래 나무를 재료로 돼 있어서 뭐 나무 컬러나 이런 걸 맞췄고, 이제 그래도 포인트는 있어야겠다. 그런데 그 팀에서 바닥을 초록색 타일을 깔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린을 포인트로 가자. 그래서 뭐 조명이랑 소파를 그린으로 가자 라고 해서 그린 컬러 계열에서 소파를 찾은 거죠. 요즘엔 사실 워낙 개인 유튜버나 뭐 개인 크리에이터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몇 가지 재밌는 그냥 이용값 같은 걸 보면, 주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매주 빌리시는데, 본인이 요리를 해서 본인이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호스트가 되고 지인들한테 예약을 받는 거예요. 1인 식당처럼. 자기가 대접하고 싶은 지인한테 이제 예약을 받아서 몇 시에 오면 그분이 혼자 와서 이제 싹 세팅해 놓고 싹 이제 자기가 셰프처럼, 지인이지만 셰프처럼 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약간의 뭐 프로그램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었고, 그게 조금 기억에 남고, 그리고 뭐 서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제 여기 근처에 기업들이 좀 있어요. 서울역 근처다 보니까. 그래서 모 기업에서
뭐 높은 분하고 뭐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높은 분하고 직원들하고 대화 이런 거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사내 회의실에서 분위기가 안 날까봐 딱딱할까봐 저희 거실을 빌리셨어요. 근데 이제 세팅하는 관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실무자분들이. 그래도 높은 분이 오시니까 뭐 미리 와서 동선 체크해야 된다고 그 손바닥만 한데 그래서 어디 앉으실지 사실 이제 좌석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전에 좀 답사 오신다고 뭐 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주방을 말씀드리면 주방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명록처럼 써서 실제로 현장에 쓰잖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이거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거 막 스티커 붙이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하시거든요. 그걸 제가 가끔 인스타에 올려요. 한 번씩 괜찮은 것만 내용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가끔 거기다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인스타에 올라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 제가 올려드려요. 좀 못했어도 이렇게 이거는 뭐 인스타에 못 올라갈 것 같네 이렇게 자기들끼리 쓰시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보면서 재밌는 게 있고. 근데 사실 그게 특히 주방은 재밌는 게 저희한테 남기는 방명록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서로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뭐 해줘서 고맙다, 뭐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근데 갖다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인스타에 올려드리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한테는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서재 같은 경우는 약간 후암동을 아지트처럼 썼다는 표현을 가끔 해주거든요. 서재는 이용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잠깐 와서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와서 서재에서 작업하다가 뭐 점심에 후암동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다가 저녁에 이제 자기가 집으로 떠나는 이런 그러니까 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후암동에서 보내면서 그 보낼 수 있는 아지트가 되는 곳이 후암서재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좋고 수암서재가 다른 공간들하고 다르게 동네에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공간적인 의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개인 서재처럼 저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서점에 가서 아니면 책을 살 때 막 분야별로 막 베스트셀러를 골라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진 않고요. 일단 처음에 책을 채울 때는 그냥 제가 소장하고 있는 많은 책들을 갖다 놓기도 했고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책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회사도 그렇고 하는 일들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지역에 대한 것들 또 건축책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책인데 조금 더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 편한 책들 그리고 디자인이나 뭔가 뭐 그런 관련된 책들이 다른 거보다 많은 것 같고 균형을 좀 맞췄던 거는 그냥 일반 소설이라든가 정말 평범한 책들 근데 그런 책들은 제가 갖다 놓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분들이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본인들이 다 본 책을 포함서재에 드리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평준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골고루 섞이게 되는 그에 맞춰주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책을 구입하는 거는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근데 계속 이제 매달 몇 권씩이라도 채워놨는데 저도 뭐 여러분들도 많이 다니겠지만 하는 일이 건축이니까 답사 많이 다니잖아요. 답사라기보다는 롤러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서점 오픈하면 또 가보기도 하고 독립서점 어디 괜찮은 데 있으면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럼 독립서점에 가면 꼭 책을 몇 권씩 사요. 두세 권씩. 그러니까 물론 그 책이 대형 서점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대형 서점에는 깔리는 책들은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마케팅의 전략에 의해서 깔리잖아요. 베스트셀러도 그렇고 그렇진 않지만 독립서점에서 눈에 띄는 책들 근데 아무래도 뭐 저희의 관심사가 반영되긴 하겠죠. 그런 책들을 구입해서 놓으면 이제 와서 보시는 분들이 색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독립서점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형 서점에서는 쉽게 찾지 못하는 뭐 한쪽 구석에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책들인데 아예 없거나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여기 서재에 있는 책들도 다 재밌는 책이 많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이름을 지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후암배채도 특별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의 기본적인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집 밖으로 나온 공유 공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방, 서재, 거실 다음으로 내보낸 게 뭐였냐면 욕조였어요. 사실 메인은 욕조예요. 후암배채 핵심은 키워드는. 그러니까 과거에 아파트나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큰 욕조들이 다 있었는데 욕조가 다 요즘 없어진 추세죠. 아파트에서도 분양할 때도 욕조를 옵션으로 아예 빼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크기는 큰데 사실 자주 쓰진 않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거기다 막 김치 막 담그고 있고 배추 절여놓고 있어요.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욕조라는 게 약간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공간 차지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없애잖아요. 근데 대중목욕탕은 또 잘 안 가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저도 대중목욕탕 안 가니까. 근데
또 반신욕은 하고 싶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분위기 잡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호텔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일본 여행 예전에 다닐 때 뭐 이럴 때 막 가잖아요. 굳이 호텔 안 가도 그냥 짧게 반나절 머물면서 반신욕도 하고 쉬는 공간. 그게 사실은 별채였어요. 그래서 핵심은 목욕, 욕조인데 이름을 질 때 다른 것처럼 후암 욕실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 후암 목욕도 이상하고 뭘 붙여도 이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도 좀 있었고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욕실? 이게 약간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른 이름을 지어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사랑채, 본채 뭐 이렇게 별도의 어떤 쉬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그냥 별채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지 뭐 전체 맥락은 유지를 한 거죠. 네. 이제 저희도 그 공간 세팅할 때 이 정도 비용과 이 정도 세팅을 할 거면 사실 침대만 있으면 잘 수 있거든요. 침대랑 TV만 놔도 그러면은 숙박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결론은 사실 에어비앤비나 이런 숙박으로 하는 것들이 완전히 합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면 상관없는데 저희는 어쨌든 회사고 회사 이름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혹시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런 에어비앤비를 해서 숙박을 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게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사실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부담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게 할 수 있고 안 자게 할 수도 있고 저희 별채처럼.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운영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맥락인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청소는 다 똑같이 해도 되는데 침대 시트를 매일 갈아줘야 된다라든가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운영에 들어가면 또 다른 맥락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너무 부담된다 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농담 삼아 하는 얘기는 잠은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고유의 기능인 그 잠을 자는 거는 집에 가서 하고 나머지만 우리 공간에서 하자 라는 취지를. 그래서 사실은 수익이 엄청 적어요. 특히 별채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죠. 수익을 더 쫓을 거냐 우리 공간 컨셉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운영 관리하는 게 더 우선이냐 라는 걸 고민했을 때 그냥 우리가 속 편하게 하자. 우리 원래 컨셉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어떤 매출이라든가 수익은 조금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숙박을 하지 않는 단순히 대관으로 했고 또 인원도 1인이거든요. 지금 무조건 1인이거든요. 하루에 한 명. 네. 그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이게 생활가로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거기에 다 상인들이 있어요. 늘 우리 공간들을 보실 수 있는 상인들이 있으신데 여기가 무슨 여관촌이나 뭐 모텔촌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뭐 2인 3인 풀어놓으면 사실은 잘못하면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모텔 대실처럼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를 할 거냐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라면은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동네에서 이런 활동을 지속하는 데는 좀 부담이 되겠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남녀만 꼭 커플이어서 남녀만 못 들어오게 하고 여자끼리는 되고 남자끼리는 되고 여자 3명은 되고 뭐 이거를 다 막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 복잡하니까 그냥 하루에 1명 이렇게 그냥 딱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소수 인원이 된 거고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 더 편해지긴 했어요. 사실은 수익은 많이 포기했지만 왜냐면은 지금도 가끔 연락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랑 쓰면 안 되냐고. 그래서 비용을 더 많이 내겠다 막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전화 오면 한 300만 원 주면 한다고 해준다고. 300만 원 내면 내가 해줄게 막 이러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단순히 이 지역에서 공간을 운영하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뭐 뭔가 많이 얻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걸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원금을 받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공간 운영을 할 때 공간을 처음에 만들 때 그 공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에서 건설사무소로서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거잖아요. 이 일 말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고 대신에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월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간 운영 수익으로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구조를. 그리고 가능하면 수익을 내서 처음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장기적으로는 회수할 수 있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죠.